암호화폐 시장도 심란하고 전 세계도 뒤숭숭한 가운데 그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즐거운 주말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참 한숨이 나오는 주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송까지 꿀꿀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꿀꿀하지 않고 멍멍한 그러면 개돼지가 되기 때문에 꿀꿀 멍멍을 제외한 다른 동물의 분위기를 타가지고 영상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속되는 지정학적인 위기. 이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지대로 한번 타격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보복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누가 정말로 강하게 중재를 하지 않는 한 전쟁이 걷잡을 수 없어지면서 지속적인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미국 같은 경우 도널드 트럼프가 다음 달 4일 카말라 해리스와 토론을 갖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 측에서는 폭스뉴스의 주최로 토론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해리스 측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해당 토론 같은 경우는 예정대로 9월 10일 폭스뉴스가 아니라 ABC 주최로 토론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동의가 안 된 채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누가 양보를 하게 될 것인가? 자, 한편 카말라 해리스 측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암호화폐 업계와 회의를 가지려고 했었으나 날짜를 미루게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백악관 같은 경우는 부랴부랴 해리스를 지원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암호화폐 업계와 정책을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 암호화폐 주요 기업 인사들을 모아놓고 비공개로 다시 한번 회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선거 때문에라도 암호화폐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좀 무마를 시킬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언론에서 카말라 해리스의 기세가 뜨겁다라고 계속해서 연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영상에서 이제 좀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흑인 여성이라고 나와 있죠. 과연 흑인 여성이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카말라 본인도 흑인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흑인들의 억양을 사용을 하면서 표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카말라 해리스는 흑인이 아닙니다. 피부가 까만 것은 인도 쪽 핏줄을 이어받아서 그런 것이고요. CNN에서 직접 2020년도 때 그를 소개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태어나기를 인도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다시 건너왔을 때 카말라 해리스를 등록할 때 백인으로 등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게 되자 흑인으로 변신을 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잠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어제 미국 증시가 난리가 나면서 연준이 긴급 미팅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잠잠합니다. 자, 그러면서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는 연준이 9월달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22%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한편 선거 직전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은 선거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듯합니다. 미국의 민주당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경우는 어이 제롬 파웰 지금 뭐해? 휴가 취소하고 당장 달려와서 금리부터 내려라 라고 주문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파월이 휴가 갔나요? 야, 진짜 팔자 좋다. 제롬 파웰 같은 경우는 금리를 너무 늦게 올리기 시작했었고 너무 늦게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자, 과연 9월 전에 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연준이 그냥 그전부터 하던 대로 국채를 전부 다 사들이면서 시장을 진정시키려고 할 것인가. 이번 주 연준의 움직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시카고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는 당연히 한 번으로 안 끝날 것, 내년에 여러 차례가 예상이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자, 한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고 있었던 애플 주식 절반을 갖다 던진 것으로 최근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계속해서 현금 포지션을 쌓아가고 있죠. 미국 증시를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애플 외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도 상당수를 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5억 달러 정도 상당의 주식을 매도를 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또 쫙쫙 빠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뭐다? 시즌이 종료가 되었다, 하락장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 증시 및 암호화폐 시장 이대로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대통령 선거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간신히 민주당 쪽에서는 카말라 해리스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하는데 경기가 망가진다. 그러면은 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무마를 시켜가지고 최소 선거 전까지는 다시 띄울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제가 당연히 틀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공식적으로 소개 및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 사이트에 등록까지 되었다라고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법안이 소개가 되고 나자 해당 법안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2200여 통의 편지가 미국 전역의 상원 의원들에게 발송이 되었었다라고 하네요. 엄청난 지지가 쇄도하고 있다. 자, 비트코인 투자자들이겠죠. 과연 해당 의원들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인지. 다음으로는 어제 안타깝게도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2억 3,700만 달러가 유출이 되는데 블랙락 같은 경우는 한결같다. 그래서 순유입이 약간 들어왔었는데요. 반면에 피델리티를 비롯해가지고 비트와이즈,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각각 1억 400만 달러, 2,940만 달러, 8,770만 달러 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이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야, 현물 ETF마저도 비트코인을 외면하나요? 답답한 상황 속에서 파산한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채권자들에게 4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와 현금을 배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40억 달러 상당 중에 64%가 암호화폐로 전달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마운트 곡수 때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들이 전해받은 암호화폐를 매도를 할 것인가, 보유를 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지오 증권의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 아니다. 실업률 상승 시 매도 압력이 전망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당장은 계속해서 저도 말씀드리지만은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증시를 대략적으로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실업률 상승이나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금리 관련해가지고 제가 과거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근에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렸을 때는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은 그 이후 금리 인하 이후에 양적 완화가 그 뒤를 따르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때부터 자산 가격이 폭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먼저 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해서 쉽게 증시가 떨어지도록 내버려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리 인하와 동시에 어떻게 해서든 증시를 끌어올릴 것 같다는 예측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도 영향을 똑같이 받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인데 오늘 많은 분석은 나와 있지 않은 가운데 비트코인의 약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댄 크립토 트레이즈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아직도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 59,000에서 74,000달러 사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지금 이 구간에서 5달째 횡보를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최근에 저점과 고점이 낮아졌다라는 것.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좋지가 않죠. 지금 이 자리까지 벌써 내려왔습니다. 이 자리부터 반등을 할 수 있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사토시 플리퍼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5만 달러를 외치는데 차트상 5만 달러짜리가 보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6만 달러짜리를 지켜줄 것 같다라고 그나마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지금 RSI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해당 추세가 테스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RSI가 해당 추세에서 반등을 하게 된다라면은 비트코인도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은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비트코인 가격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주요 지지 구간이었었던 63,000달러대를 내주고만 비트코인 6만 달러까지 내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 더욱더 큰 폭으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비트코인. 지금 가격대는 6만 달러인데 심리적인 압박감은 53,000달러대였을 때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기타 소식.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은 주경 대표는 담담하게 비트코인 강세장은 내년 중반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며 알트 시즌은 연말부터 내년 초에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는 비트코인이 48,000달러대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과거에 내기도 했었는데요. 만약에 비트코인 48,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면 알트코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질어질합니다. 아이고 머리야.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5,430만 달러가 순유출되었습니다. 참고로 블랙락 쪽으로부터 순유입은 없었었던 하루였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5개월째 같은 범위에서 와리가리를 치면서 축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당 축적의 끝은 상승이 될 것인가 하락이 될 것인가, 지금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자, 이더리움이 반등하게 된다면 이 자리 2750달러부터 반등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게 되면서 2250짜리에서 반등이 나고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당연히 결국은 비트코인을 따라가게 되겠죠. 자, 한편 일각에서는 비탈릭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긴 것이 아니냐, 여자친구 때문에 비탈릭이 일을 못해서 이더리움이 후달리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불과 몇 달 전에 한국의 판교 쪽에서 목격이 되기도 했었다는 비탈릭, 한국인 여자친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과는 달리 또 다른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비탈릭은 과연 진정한 난봉꾼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여자친구들도 탈중앙화해가지고 사귀어보고 있는 비탈릭. 예, 당연히 농담입니다. 이것도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화내실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솔라나 160달러대에 깨자마자 바로 손절을 쳤다라고 하면서 다음으로는 140달러대 해당 자리에서 솔라나가 어떻게 반등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비트가 반등을 좀 해줘야 다른 알트들도 그나마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알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봐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답답한 마음 동네 밖에 나가셔가지고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드시면서 달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장이지만은 그래도 도움되셨다면은 채널 도와주기, 광고 영상 봐주기 및 클릭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